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오전 10시 12분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몰리는 입장에 들어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는 발작적이고 반역적인 공약을 내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 조건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는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료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해야지 동료 시민이 이게 뭡니까?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이전하면은 현재 있는 정부 부처,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세종시가 정치 수도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세종시 부근으로 행정 수도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까지 다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도, 즉 수도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수도 이전이다. 행정 수도 이전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사안이다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럼 깨끗이 단념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정부 부처의 한 반을 잘라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행정 비효율이 생긴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밀어붙이려고 했더니 또 박근혜 전 의원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좌절시켰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헌법이 금하고 있는 사실상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반역적이라고 하느냐. 좌익 세력이 오매불망 원하는 것이 서울에서 수도 기능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서울을 껍데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한의 대결은 평양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서울이 우리 민족사에서 한승백제 400년, 조선조 약 600년, 대한민국 70여 년 합쳐가지고 1000년 이상 우리 수도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정통성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헌법에, 한때 헌법에 나중에 개정했습니다만은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했어요. 평양과 서울의 대결에서는 평양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좌익들은 이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니까 끊임없이 서울 천도 이야기를 꺼냈고 노무현이 시도하다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칙적으로
행정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옛날 국방부 건물로 들어간 다음에는 대통령실의 이름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불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청와대도 세종시로 옮긴다 하는 공약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야금야금 수도 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법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반하는 게 반역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알고 하는지, 알면서도 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선장이 자기가 모는 배에 불을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야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공격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넓게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걸 해가지고 보수를 거의 괴멸시켰습니다. 보수 세력을 거의 괴멸시키는 그런 정치 수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희생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이제 선거판에서 몰리니까 이제는 보수 괴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겠다는 지금 작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체성을 팔아넘겨 가지고 선거에 이겨본들 뭘 합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면은 더럽게 지는 게 되는데, 더럽게 지면은 재기불능입니다. 더럽게 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뱉어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수 괴멸을 넘어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대한민국 괴멸 작전을 시작을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단은 투표죠. 투표를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 찍으라, 조국혁신당 찍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남북한 대결의 핵심은 삶의 질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일 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지금 한동훈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파괴하는 공약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논을 했느냐는 겁니다. 안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